자, 이제 문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27회 때 문제네요. 대리권의 범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1번 일단 좀 이따 보시겠고, 끝머리 2번 지금 보니까요. 해지할 권한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해서 오른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오른편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자 본인을 대리하지만은 법률 또는 이제 수권에게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보존 행위 할 수 있다 해서 여기까지가 좀 무난한 지문이고요. 1번 지문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의 기한이 도래했을 때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갖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 자, 이 사람한테 이미 대리권, 자, 딱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안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자, 그랬을 때 갑이 지금 캐나다 한 3달 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을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소위 자기 계약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단순한 금전 채무의 기한이 도래해서 이걸 변제, 누굴 갑을 위해서 을에게 변제를 하게 되면 이건 갑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 약간 어려웠던 지문인데 채무 변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되고 나머지를 갖고 보셔야 돼. 2번 지문 해제권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3번 지문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번 각자 대리, 5번 보존 행위,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무난하게 구성하는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합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복대리도 대리의 일종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해서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문제가 하나 구성이 됐는데요. 자,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했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소멸한다 라는 명제 나와 있죠. 사성파라고 해서 사망했다. 대리인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대리권, 복대리권 모두 소멸하게 된다라고 해서 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인의 사성파,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인의 사성파, 복대리인의 사성파 있게 되면 복대리권 소멸하게 된다. 자,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요거 나와 있죠? 그래서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적용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적용 폐지가 되는 게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자,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던 거. 유권 대리에 대해서는 어떻다?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리 행위가 아니었을 때,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가 결과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역시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키워드 뭐라고요? 적용이라고 하는 거, 적용이라고 하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 적용되는 것, 적용 배제가 되는 게 3가지.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어떻다? 바로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해서 요건 쟁점 안 되고요. 자, 요거 2번을 특이하게 지금 문제 구성을 했는데 30회 때 어렵게 나왔어요. 그동안 안 냈던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자, 복대리를 선임했습니다. 무조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은 존재하게 된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가 그동안 안 나왔던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 외우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복임행위는 소위 대리행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었고요. 복대리인을 선임한 이미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바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은 존재한다. 좀 새로운 유형의 질문. 다시 갑시다. 쉬운 거 갑시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라고 할 것.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인의 사성파, 복대리인의 사성파라고 하는 거 이래 보셨고,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적용 배제가 되는 게 3가지. 유권 대리일 때, 무효인 법률행위일 때, 대리인이 아닐 때 이 3가지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 원래 이제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승낙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 대리는 상관이 없고요. 이건 포인트가 안 돼. 그래서 답은
자, 2번이 되겠고 1번, 3번, 4번을 정확하게 세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복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뭐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다시 법률관계,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하게 합니다. 수여합니다.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될 테고, 을이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어서 병이라는 사람을 자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정을 만나서 일정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갑의 복대리인 병이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바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적 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갑의 복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정과 계약을 체결하면 정과 갑 사이에 법률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1번 지문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할 것. 끄트머리, 자, 이용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나와 있죠? 이용행위, 계량행위, 보존행위 등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은 사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신분권을 얘기합니다. 대리인은 가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분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별 의미가 없는 지문이고요. 4번, 자, 소멸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소멸, 사성파 나와야 되죠. 대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되면 어떻다?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5번, 각자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 그럼 이 문제도 그래. 각자 대리라든가 또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용, 계량 행위, 보존 행위 등 깔아주는 지문이고요.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결과적으로 뭐야?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서 얘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 갑의 대리인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갑의 복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바로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상대방 정하고 갑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아주 쉬웠던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법률행위 대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해서 이제 살을 붙이면 이런 식이야.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라는 명제가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다시요. 자, 대리인은 그냥 대뜸 그냥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정도고요. 자, 2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한다 해서 그냥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본인을 대리한다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 2번 쉽게 뽑아냈고요. 자, 3번 각자 대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4번도 오른편. 5번. 자, 좀 어려웠던 지문이죠.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인을 했을 때 그 대리인을 취소할 수 없다. 다시 갑시다. 갑의 대리인을이라는 사람이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인데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면 갑하고 누구 사이에? 병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자, 제한 능력자 을이라는 사람은 어떤 손해나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했던 이유 자체는 뭘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가 재산을 잃어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때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대리인은 을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 좀 어렵게 이제 답이 될 만한 주제 중에 하나가 5번 지문도 중요 지문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조금 특이한 것이고요. 답은 아주 쉽게 구성했던 사례 쭉 내왔던 것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예요. 자, 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끄트머리 소멸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소멸 나와 있으면 사성파에서 파선선고가 있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죠. 1번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2번 각자 대리라고 하는 거. 자, 원칙적으로 쌍방대리 허용되지 않지만 자, 본인이 양쪽이 성락을 하게 되면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4번 자,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의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거 좀 어려운 거죠. 우리 비진 의사표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했을 때 모르는 거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래서 비진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한 경우에도 준용하게 된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본인에 대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라는 얘기. 요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1번 질문 뭐 어렵지 않았던 주제고요. 소멸, 사성파 키워드 뭐라고요? 사성파 있으면 어떻다? 대리권 소멸하고 복대리권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사성파 있게 되면 어떻다? 복대리권도 소멸을 하게 된다. 해서 뒤를 보셔야 돼.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외웠던 게 생각이 안 나고 쫓아가다 보면 말리게 됩니다. 해서 그렇게 돼 있었고요. 각자 대리 어렵지 않았었고요. 원래 쌍방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려웠던 주제 바로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관련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끄트머리씩 봐야 돼.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해서 계약 체결 대리권의 범주 중에 하나.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틀린 것은 해서 자, 이렇게 가는 거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래서 끄트머리 봐봐. 소멸한다. 뒤를 봐야 돼. 갑을병을 쫓아가면 안 되고 소멸한다 라는 명제 나와 있죠. 그러면 대리인 을의 사성파 있게 되면 어떻다?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 자, 없죠? 한정 후견 개시 없었죠?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선고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어떻다? 대리권 소멸하게 된다.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바로 구성을 하게 됐죠. 끄트머리. 자, 2번 질문.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해서 자신이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할 수 있다 해서 자기 계약이죠. 원래는 자기 계약 허용되지 않는데 바로 지금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어떻다? 자기 계약도 가능하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숙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해서 자,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숙권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대리권 수여했다가 야, 네가 이 부동산 좀 팔아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중간에 그냥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거 대리권의 철회라고 숙권행위의 철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철회 얘기 잘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요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계약의 무권대리 파트에서 논의했던 쟁점 중에 뭐가 있었죠? 바로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 본인에 대해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가 됐었고요. 자, 갑의 숙권행위는 불요식행위고 묵시적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해서 숙권행위라고 해서 계약 위임장을 쓰고 뭐 거하게 갈 게 아니라 말로 해도 다 당연히 숙권행위로서 유효한 것이다 해서 그 다음에 5번 자, 지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라고 돼 있죠. 앞에 볼 것도 없어. 그냥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고요. 대금 지급기를 연계줄 권한이 있었고요. 한편 이에 대응해서 뭐는 안 된다. 바로 지금 안 됐던 것이 뭐가 있었지? 지금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갑을병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뒤만 딱딱 보시게 되면 대략 예를 들어서 소멸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묵시적 방법 가능하다, 수령할 잔금 등을 수령하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뒤를 보시게 되면 몇 개 외웠던 것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근데 이걸 착실하다고 그러고 또박또박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를 뭐 풀어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전체 시험이 말려요. 외워서 몇 개 키워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접근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에 되는 을은 갑소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끝머리만 봐.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2번 일단 유보해 두시고, 자, 3번 유보, 4번, 자, 그 다음에 5번.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되게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병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도인날이다, 매수인날이다 병이라고 표시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은, 대리인 을은 뭘 할 수 있다?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대금 지급기를 연계해줄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2번 질문요.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은 어떻다? 그 법적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다시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하는 의사표시. 이 세 개 원래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이 어리버리 사기 강박을 당하거나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으면 법적 효력이 누구한테? 갑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갑이 취소할 수 있다. 요거랑 바로 비교할게. 5번 지문이죠. 만일 을이 미성년자였을 때 갑은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때 설령 갑에 대리인 을이라고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언정,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고 할지언정, 자, 이때 대리행위 자체를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요. 이건 자, 제한 능력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 자, 3번 을이 매매 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리는 때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해서 현실적인 문제죠. 원래대로 치게 되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병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위임장 제시하고요. 갑의 이름 쓰고요. 갑의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대리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판례에서 이것도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하는 사례. 그 다음에 4번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자,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지 않게 되면 이건 타인 권리 매매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갑에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냥 매도인 남의 을이라고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자, 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을은 알아서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병은 을에 대해서 대금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 정도까지 해서 답은요, 틀린 것을 고르셔서 5번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얘도 아까도 한번 나왔던 지문이고 하여튼 답이 되는 주제들은 아주 유용화되어 있어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엑스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은 해서 자, 똑같아.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대리권 수여했고요.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 둘의 자, 갑과 병 사이에 일정한 법적 책임이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볼 것 해서 1번 자, 끄트머리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당연히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2번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걸 틀리게 뽑았어. 지금 병이 만약에 취소를 하고 싶다,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된다? 갑에게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갑에게 취소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갑에게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중간에 껴있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 가볼까요? 갑과,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병 사이에 둘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병은 갑에게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데 얘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 그럼 병은 갑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도 누구한테?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리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법적,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은 그때 그 법률에게 당사자는 누가 된다? 갑과 병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해제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갑에게 행사할 테고, 그럼 계약이 소멸할 테고, 소급해서 무효가 될 테고, 그러면 이 병은 갑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한테 얘기하는 건 을은 아무것도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 거죠.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 뽑았었고요. 병의 채무 불이행했으면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해서 맞죠? 대리인에게는 해제권이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굳이 병의 채무 불이행했으면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을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 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한다. 해서 계약금은 누구한테? 갑에게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계약을 해제했을 때 부당이득 판원의 법리에 따라서 계약금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자까지 쳐야 된다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맞고요. 5번 자, 지금 뒤에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계줄 권한도 가진다. 해서 오른편 되는 거죠. 읽어볼 것도 없고, 자, 계약 체결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 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었고요. 대금 지급기를 연계줄 권한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해제권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 그래서 얘가 거기 이제 3번하고 5번 지문에서 같은 얘기 뽑아내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요. 이 문제 답은요. 2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대리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적용되지 않는 것. 첫 번째, 유권 대리일 때는 어떻다?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 행위가 아닐 때도 어떻다?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어떻다?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 원래 무효죠.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지금 유연 대리인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해서 오른편 되겠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무권 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나중에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좀 어려운 지문이죠. 앞에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본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약간 돌려서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서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어려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권한을 정하지 않는 임의 대리인, 자, 할 수 있는 게 이용행위, 계량행위, 보존행위 등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가 보존행위의 한 유형이 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요. 지금 답은 일단 3번인데 이건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특이했던 문제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동철 상초추의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이때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냐면 물권의 포기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해서 물권법 파트에 주로 논의하게 되는 건데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포기라고 하는 포기 의사 표시 외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어떻다? 기본적으로 물권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포기 의사 표시로 족하고 봉분 자체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물권의 포기야.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자기 자 지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X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할래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지 이게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유효하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3번 지문이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됐고요. 까다로운 걸 쫓아가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기본 가지고 또 쇼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무효인 법령에서 표현들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원래 자기계약 무효가 되는데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가 아니겠구나. 본인이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면 이게 이제 완전 무효니까 추인하게 되면 장래돼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겠고 하여튼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자 4번 좀 어려웠었죠. 자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거.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했고 상대방이 알아강할 수 있었다면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 이용, 계량,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 이해시값으로서 소유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대리권 없는 을이, 자, 갑을 대리하여, 자, 여기 양이 많으니 잠시 끊었다.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